안녕하십니까, 허벤츠입니다. 자, 오늘 알아볼 차량은 아반떼 N인데요. 차를 구매 예정이거나 구매를 하셨다면 어떤 기능이 들어가 있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셔야겠죠. 저와 함께 기능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주분을 모셨는데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차의 장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핸들자운트에서 나온 내연기관의 끝판왕 차이고요. 네, 일반 기존 아반떼도 디자인이 이쁜데 이제 N 모델이 바뀌면서 전면부 디자인이 일단 파격적으로 변했습니다. 날카롭게 이제 바뀐 디자인하고 후면에 이제 스포일러가 달려있어 스포츠성을 띈 자동차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 이 가격대에 아반떼 N을 사도 되냐 뭐 이런 논란이 많았던 것 같은데 뭐 많은 차 중에 이 차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요즘에 전기차 시대를 가고 있는 추세인데 일단 뭐 일반 내연기관 차들 많은데 좀 더 재밌는 차를 찾고자 이 차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차 유지비라던가 기름값 혹시 뭐 그런 건 어떻게 되는지. 일단 연비 같은 경 설명드리면 이제 도심 같은 경우는 6에서 8 정도 나오고 6에서 고속에서는 12에서 14 12에서 14. 네, 이제 연비 주행을 하면 고속에서 20까지는 나올 수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연비가 생각보다 좋네요. 네, 일반 노멀 비해서도 뚫리지 않을 정도 연비가 잘 나오는 편입니다. 뭐 보험료는 나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혹시 어느 정도 대략 나올까요? 뭐 다른 분들이 참고할 수 있게. 일단 다음 달에 이제 보험료를 이제 갱신하는데 이제 운전기한 3년 만 26세로 이제 한 150에서 160 정도 나올 거 생각합니다. 그럼 뭐 30이 안 된다면 한 150 정도 1년에 생각해야겠네요. 네, 더 낮을 수 있습니다. 뭐 사고 많이 나면 더 올라가겠죠. 그렇죠. 이 차의 옵션은 혹시 지금 거의 제가 알기로 거의 첫 번째로 차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래도 오래 타보셨으니까 옵션은 혹시 어떤 거 넣는 게 좀 현명한 선택인지. 이제 옵션 같은 경우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많은데 기본 옵션으로도 되게 충분한데 저는 이게 딱 3가지만 이제 넣었습니다. 어떤 거 넣으셨죠? 이제 안전 사양에 드는 스마트 센스와 편의 사양에 드는 컴포트 원, 컨비니언스를 넣게 되었습니다. 저도 지금 차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저 옵션이 같네요. 네네. 저 같은 경우는 뭐 스포일러도 달려 있기 때문에 굳이 카본으로 아예 안 달려 있다면 추가를 할 의향인데 달려 있는 거를 카본으로만 바꾼 데서 200 얼마 추가하는 건 조금 과소비 아닌가 싶은데. 네네. 뭐 각자 취향이 있으니까. 뭐 지인이 N을 산다 그러면은 어떻게 뭐 말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뭐 사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차를 사는 건 어차피 그 사람의 자유이기 때문에 말린다라는 표현보단 이제 뭐 즐기고 싶으면 한번 추천해 줄 의향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자, 이 차의 가격은 3,600만 원이고 일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편의사항 옵션이 몇 가지 들어간 그러한 차량입니다. 자, 전면부터 보고 측면, 후면, 실내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영상은 이 차의 기능을 설명드리는 영상이기 때문에 다소 조금 따분하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면은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자, 전면을 보게 되면 먼저 라이트 쪽이 눈에 띄죠. 자, 주간주행등이 이런 식으로 아반떼 CN 7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밑에 이제 라이트가 LED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의 경우는. 그렇고 방향지시등이 전구예요. 여기 이제 LED가 아닌 점이 조금 아쉬운데 지금 이 차의 차주분께서는 LED로 바꿔 놓으신 상태고, 다음 앞에 보시면 M 퍼포먼스 여기 엠블럼은 스티커는 차주분께서 따로 스티커 작업을 해 놓으신 거고, 자, 이 현대 마크 엠블럼이 이게 굉장히 큽니다. 실제로 보시면은 다른 현대차에 들어간 것보다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큰 건데 이걸 떼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측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휠인데 굉장히 이쁘네요. 순정 휠이고 19인치고요 휠은 옵션 추가를 하게 되면은 한 짝당 2kg인가 4kg가 가벼워지기 때문에 차량 중량이 8kg에서 16kg 가량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 디자인도 바뀝니다. 하지만 가격이 사악하기 때문에 기본 휠이 안 이쁘다면은 바꿀 생각이 있지만 이쁘기 때문에 바꾸는 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이드 미러를 보게 되면, 자, 스마트 센스 옵션이죠. 이쪽에 보시면 느낌표가 보이는데 이 측면에 장애물이나 차가 있을 경우에 이쪽 느낌표에 불이 들어오면서 위험을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이 옵션인데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 굉장히 좋은 기능이죠.
이 기능은 벤츠에서 최초로 만들었는데 어떤 기능이 이제 자동차에서 만들어지면 5년이 지나면은 타 브랜드에서 모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5년이 지난 후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 자, PPF 우리 많이 하는데 이 문콕에 우리 뭐 서비스 많이 받지 않습니까?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요 가에 지금 검은색 보이시죠? 이 때가 살짝 낄 수가 있어요. 약간 지저분해 보일 수는 있는데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트렁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렁크 공간이 생각보다 넓습니다. 어떤 기능이 들어가 있는지 보도록 할 건데요. 이거 유모차도 들어가겠는데요. 이쪽 위쪽 트렁크 천장 쪽에 좀 마감을 좀 이쁘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식으로 배선이라던가 다 그대로 보이는 모습이네요. 자, 이쪽에 버튼이 보입니다. 이거를 이제 작동을 시켜주시면 뒷좌석 시트가 폴딩이 됩니다. 뭐 스키라든지 보드를 실 수 있게 뒷좌석 시트가 넘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실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짝 쪽부터 해서 안에까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먼저 보게 되면 이 실내 디자인은 이런 곳에 스티치도 들어가 있고 생각보다 아반떼치고는 고급스러운 디자인입니다. 자, 이쪽에 보게 되면 스피커가 있는 모습이고 옆에 세트 버튼도 보이고 1번, 2번 이렇게 보이는데, 자, 이 기능은 컴포트 1이라는 기능을 넣어야만 들어가는 기능이고, 이 기능의 역할은 이 앉아있는 시트 포지션을 저장하는 그러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1번 나, 2번 뭐 와이프 이런 식으로 두 명의 운전자를 자세를 메모리 저장해주는 기능이고요. 사용 방법은 세트 누르고 1번 누르시면 저장이 됩니다. 카본으로 이렇게 멋스럽게 해준 모습이고, 창문 열고 닫는 거는 타 자동차들과 같은 모습이고요. 운전석 창문만 오토고 조수석이나 뒷좌석 창문들은 그 오토가 아닙니다. 자, 여기 보이는 이 버튼이 이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뒷좌석 창문 락을 거는 기능입니다. 뒷좌석에선 창문 조작이 안 되게 막아주는 기능이고, 자물쇠 버튼은 차 문 열고 잠그는 버튼입니다. 차문 잠금 열림이라고 보시면 되고, 사이드 미러 좌측 우측 선택해 주시고 여기 방향 버튼으로 위아래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이쪽에 보이는 버튼은 사이드 미러 접는 버튼입니다. 자, 이쪽의 버튼들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부터 전면의 라이트 높낮이를 조절하는 버튼이 이쪽에 있는 모습이고요. 다음 버튼은 차선 유지 보조 장치입니다. 안전 기능이고, 어떤 기능이냐, 우리가 졸음 운전을 하거나 그럴 때 차선을 이탈하면 차가 스스로 그거를 이제 제어해주는 그러한 기능입니다. 자, 오프스에 있는 버튼은 ESP라고 해서 그 전자제어 장비를 해제하는 기능인데, 서킷이라든지 뭐 일반적인 서킷에서 보통 해제를 하고 타는데 우리가 일상 주행 영역에서는 해제하면 안 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만지실 필요가 없고요. 그 본네트는 이쪽의 버튼으로 열면 되겠습니다. 트렁크 주유구 버튼 이쪽에 있는 모습이고요. 핸들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도 버튼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자, 왼쪽부터 보게 되면 이 말하기 모양 버튼은 누르고 말을 하면은 그 기능을 실행해 줍니다. 해보겠습니다. 내비게이션 화면으로 이동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해주는 기능이고, 다음 버튼은 음량 키우고 내리면 줄이고 누르면 음소거 해주는 기능이고요. 화살표 모양 버튼은 이 메뉴를 위아래로 변경해주는 기능. 모드는 뭐 라디오나 블루투스 그런 것들을 설정해주는 기능입니다.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라디오 소리가 지지직 지금 나는데 눌러서 음소거를 하겠습니다. 전화 받는 기능, 블루투스 쓰실 때 여기 별은 이쪽에 메뉴창을 이런 식으로 띄워주는 기능입니다. 다음 이쪽에 보게 되면은 M 버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제 M만의 기능인데, 커스텀 모드라고 해서 이 주행 모드와 환경을 내가 개별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 핸들을 돌렸을 때
그런 무게라던가 RPM을 좀 많이 사용할 건지, 스포츠 모드로 쓸 건지, 뭐 에코 모드로 쓸 건지, 그런 것들을 개별 설정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고, 그 뒤에 배기 소리까지, 크기까지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내 마음대로 커스텀 설정이 가능합니다. 다음 우측 버튼들을 보게 되면은, 자, 이쪽 버튼부터 중간에 화면이 이런 식으로 바뀌죠. 메뉴를 바꿔보실 수가 있고, 자, 우측에 보이는 건 크루즈 기능입니다. 이 차는 반지하 주행은 들어가 있지 않고 크루즈만 들어가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버튼은 차선을 이탈하지 않게 핸들을 차가 스스로 조작해주는 안전 기능입니다. NGS 버튼은 20초 동안 10마력을 올려서 속도 향상에 도움을 주는 N 전용 기능이고요. 다음 패들 시프트, 이쪽에 플러스가 있고 반대쪽에 마이너스 플러스가 보이는 모습인데, 자, 이 기능을 이런 식으로 눌러주면은 기어를 수동으로 변속해 줄 수가 있습니다. 누르는 즉시 수동 모드로 들어가고, 플러스를 누르게 되면은 기어가 올라가겠죠. 이 기능을 쓰다가 다시 오토로 돌아가려면 플러스 버튼을 2초간 누르고 있으면 오토로 들어갑니다. 시동 거는 버튼은 이쪽에 있고요. 내비게이션입니다. 화면에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고, 다음 버튼은 주소 입력하거나 내비 관련된 메뉴를 띄워줄 수가 있습니다. 라디오 버튼은 말 그대로 라디오를 들을 때 써주면 되고, 미디어는 블루투스나 USB, DMB를 볼 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전원 버튼은 이건 눌리지는 않아요. 누르는 버튼은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이거 돌려주면은 볼륨을 설정하실 수가 있고, 이쪽의 버튼은 라디오 채널을 변경할 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채널 변경할 때 이런 식으로 화면에 넘어가는 모습이고, 별은 이쪽에 화면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관련된 메뉴를 띄워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조 장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 버튼은 차가 스스로 바람 세기나 온도를 맞춰서 해주는 그러한 기능입니다.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고, 오프는 공장치를 꺼주는 기능, 에어컨은 에어컨을 켜주는 기능이고요. 바람 세기를 여기 버튼으로 세게 할 건지 뭐 약하게 할 건지 설정해 주실 수가 있고요. 바람 방향, 화면에 보시면 뭐 어디 쪽으로 바람을 나오게 할지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무 모양 버튼은 공기청정 기능인데, 손이 왜 이렇게 하얗게 나오냐? 공기청정을 해주는 기능이에요. 우리나라 미세먼지 심하지 않습니까? 공기 안 좋은 곳이나 미세먼지 심한 곳에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 자, 싱크 버튼은 이걸 직접 보여드릴게요. 싱크는, 자, 뭐 운전석 19도, 조수석 22도로 맞춥니다. 싱크를 작동시키면 운전석과 동일한 온도로 맞춰주는 기능입니다. 끄면은 개별로 해주는 기능이고, 다음 밑에 버튼들 보게 되면 통풍 시트, 시트를 시원하게 해주고 시트를 뜨겁게 해주고요. 프론트, 앞유리에 성에 제거할 때 쓰면 되는 기능입니다. 겨울철에 많이 쓰죠. 누르게 되면 빠르게 그 성에 제거하거나 김서림을 해제해주는 기능이고, 리어, 뒷유리 열선을 켜주는 기능입니다. 핸들 열선이고, 내기순환 버튼이고, 조수석 열선 통풍 시트 이쪽에 들어가 있는 모습. 무선 충전 기능을 넣게 되면은 컨비니언스 옵션이죠. 이쪽에 핸드폰을 넣게 되면 무선 충전도 됩니다. USB도 이쪽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 이 기어 조작은 일반적인 차들과 같기 때문에 따로 설명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주행 모드를 바꿔주는 건데, 이제 누르게 되면은 계기판에 이런 식으로 에코, 노멀, 스포츠로 나오는데, 에코는 연비 주행할 때 쓰시면 되고, 노멀은 기본적인 일상적인 주행, 스포츠는 뭐 좀 목적지까지 빨리 달리고자 할 때, RPM을 좀 더 많이 쓰기 때문에 기름을 좀 더 먹죠. 더 빨리 달려야겠다 그때 이제 M 모드로 M뽕을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기 카메라 모양 버튼은 누르게 되면은 화면에 후방 카메라를 이런 식으로 작동시켜주는 기능이고요. 다음 이쪽에 보이는 버튼은, 자, 이렇게 불이 들어왔다 꺼졌다 하는데, 차 주변에 장애물이 있을 때 경고음을 올려주는 그러한 기능입니다.
작동 해제를 할 수가 있고, 다음 여기 사이드 브레이크가 옛날 차들처럼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약간 컨셉인 것 같은데 고성능 차이다 보니까 약간 수동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인 것 같고, 자 왼쪽부터 조명을 켜주는 기능이고, 중간에 놔두면은 차 문이 열렸을 때만 조명이 들어옵니다. 문 열어볼게요. 자 문을 여니까 이렇게 들어오죠. 닫으면 좀 있으면 꺼질 겁니다. 이 오른쪽은 조명을 안 켜게 하는 거고, 여기는 이제 블루링크 관련된 기능. SOS는 고객센터와 연결을 해서 사고나 뭐 차량에 대한 긴급 관련 문의를 할 수 있는 기능. 음량 1, 요거는 하이패스 그런 음량. 음량 3. 후불 카드입니다. 하이패스 카드에 관련된 정보. 하이패스는 이쪽에 뽑으실 수가 있습니다. 뒷좌석은 성인이 앉을만 한지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76에 72kg인데 지금 앉았는데 등받이도 생각보다 좀 뉘어져 있네요. 편해요. 안 불편하고, 뒷좌석도 생각보다 넓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성인이 탔을 때 많이 좁지 않다, 적당한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N 기능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벤치였습니다. 몇십 년 동안 서로 달리 살아온 우리 달라도 한참 달란 너 피곤해. 영화는 나는 멜로 너는 액션, 난 피자 너는 순두. 그래도 우리 하나 통한 게 있어. 김밥을 좋아하잖아. 언제나 김밥은